선박 종합 설계 2021년 1학기 수업 내용이고요. 당연히 수업 자체는 3월에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이 우리 종합 설계 수업이 항상 학생 선박 설계 컨테스트라는 그 대한조선학교에서 하는 행사랑 맞물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내용이 이 학생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요구사항을 설계를 하는 과정을 직접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최종 목표가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그런 게 목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선박 설계 컨테스트가 작년에 1월 중에 1월 찾아보니까 1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1월 7일에 요구사항 지금 열어놓은 파일이죠.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이미 올해의 선박 설계 컨테스트 주제는 이거다라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수업이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2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계 컨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은 수업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수업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업 내용만 들으면 되니까 3월부터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한데 선박 설계 컨테스트 자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1월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뭐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업 시작하기 2달 전, 지금 예, 심지어 수업 시작하기 전 해죠. 그때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선박 설계 컨테스트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1월 중에 나올 것 같고 그 대신에 뭐가 나올지는 대충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이거 제가 들고 온 거는 2019년도인데 왜 2019년도를 들고 왔냐면은 해마다 주제가 바뀌거든요. 근데 대개는 홀수해는 컨테이너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해는 유조선이 나옵니다. 아마 뭐 아프라막스라거나 여러분들이 수업 때 들어봤을 수도 있는 유조선 설계가 나와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컨테이너를 했고 작년 2020년 이걸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올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한 학년 윗사람들은 유조선 설계를 해서 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컨테이너선이 나오겠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LNG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컨테이너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그러면 설계는 뭘 참고해야 되냐? 그러니까 2019년에 나온 설계 지정 과제를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면은 이 컨테이너 설계에서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일이고요. 저기 그 사이버 캠퍼스가 아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고 뭐 개강해야 열릴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제가 이 파일은 공유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아직 수강 신청도 안 했으니까 누가 이거 들을 줄 모르긴 하는데 뭐 어차피 졸업할 사람들은 들을 거잖아요. 네, 미리 봐서 나쁠 건 없죠. 뭐 미리 그럴 것 같고. 예, 어쨌든 설계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1000TEU급 컨테이너선이에요. TEU라는 거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죠. 20피트짜리면은 한 6m 됩니다. 잘 글자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6m짜리 컨테이너면은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는 컨테이너 중에 긴 거 말고 반절짜리 보이죠? 그게 20피트짜리예요. 그럼 그게 10,000개 정도 들어가는 컨테이너선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 설계 아니면은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그 10,000개의 컨테이너를 깔 수 있는 배를 만들고 그 배 껍데기도 만들고 속에 뭐 연료 탱크는 아니면 밸러스트 탱크, 뭐 평형수 그런 거 아니면 엔진은 어떤 걸 선정하고 프로펠러는 어떻게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내는 게 선박 설계 컨테스트의 기본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종합 설계에서도 똑같이 같은 보고서예요. 같은 보고서를 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월까지 수업을 하고 6월에 수업 보고서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아마 여름 방학 중에 대개 방학 중에
수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좀 개선을 해요. 그래서 9월이나 아니면 8월 말쯤에 선박설계 컨테스트 최종 보고서로 제출을 합니다. 시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이 선박설계 컨테스트랑 종합설계 수업을 같이 엮어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종합설계 수업만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월에서 6월까지 안에 보고서만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우리 조는 선박설계 컨테스트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조 구성에서 뭔가 좀 배려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3월에서 8월, 아니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1월부터는 뭔가를 좀 준비를 해서 컨테스트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8월까지는 써야 된다. 수업은 6월에 끝나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만TU급 컨테이너선을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고 하진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하진 않고 참조 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준선이란 말도 자주 쓰긴 썼는데, 참조 호선 몇 TU짜리냐면은 8700짜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 TU가 돼야 되니까 좀 더 크죠, 설계선이. 그래서 보시면은 LOA가 300m짜리 배인데 아마 얘는 330 미만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뭐 LBP나 아니면 폭 같은 거는 알아서 하세요죠. 정하지 않았으니. 뎁스는 뭐냐면은 배의 제일 위에 갑판에서 제일 밑바닥 킬까지의, 배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물이 오니까 수면에서 제일 밑에 킬까지는 흘수잖아요. 우리가 주로 T라고 쓰나? 흘수. 그 다음에 뎁스는 뭐예요? 제일 위에 갑판에서 킬까지가 뎁스죠. 그 다음에 수면에서 제일 위에 갑판까지는 잘못 썼다. 프리보드 건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선박 계산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개론 때도 배웠죠. 그래서 그게 한 24.8, 참조선이 조금 배가 더, 설계선이 조금 더 커야 되니까 이 정도 뎁스는 가져야 된다 라는 거고, 디자인 흘수, 스캔틀링 흘수가 있네요. 디자인 흘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스캔틀링이랑 디자인 차이점은 수업 때 상세히 얘기할 거고, 당연히 설계선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흘수도 좀 더 크죠.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데드웨이트는 우리가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냐잖아요. 배 자체의 배수량이 아니라 화물량, 뭐 이것저것 배에 실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합친 무게가 데드웨이트죠. 그게 11만 5천 톤인데 컨테이너를 더 실어야 되니까 DWT는 좀 더 키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DWT를 많이 키우면은 배가 짐을 많이 실는 배인데, 우리 목표는 컨테이너 10,000개를 실는 거거든요. 11,000개 실을 수 있는 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그 점수에 추가점은 없어요. 왜냐면은 11,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는 그만큼 조금 더 크고 저항도 좀 더 크고 연료도 좀 더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000 TU 맞춰가지고 데드웨이트를 선정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배속도, 참조 호선은 23노트로 갈 수 있다고 하고, NCR 동력 의성,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의 최대 저항 추진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엔진 최대 동력인 MCR의 뭐 85%, 아니면은 어떤 엔진들은 90%, 요새는 90%라고 많이 써요. 90%가 NCR인데 그 NCR 동력에서 그냥 단순히 NCR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15%의 C마진을 더해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에서 배운 전달 동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5%를 더해준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NCR이랑 같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NCR 값으로 PD를 거꾸로 구하시고, 이 PD에 대응되는 배속도 VS가 23노트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는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DFOC 하루에 쓰는 연료의 양입니다. 연료의 양을 최소한으로 쓰게 되는 그런 속도를 뭐에 대해서 설계 홀수에 대해서 15% 심화진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 속도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보면 23노트 정도는 나와줘야 될 거예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엔진 선정 저항 추진 때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맛은 봤었죠. 이런 엔진을 써서 얼마라고 합니까? NCR 기준으로는 이 정도인데 NCR 기준으로는 한 4만 킬로와트 정도 돼요. 그럼 얘는 아마 4만 킬로와트보다 좀 더 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한 번에 엔진 딱 정하는 거 아니고요. 이걸 대충 그러면 얘는 뭐 한 4만 5천 킬로와트 그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야 돼요. 추론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엔진을 찾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보고서 때도 그랬겠지만은 한 번에 안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충 값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엔진에 여유가 남네? 하나 작은 거 쓰시고, 엔진에 여유가 안 남네? 23노트를 못 맞추네? 아니면 연료 소모량이 크네? 하나 큰 엔진을 쓰시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 추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수업 시작하면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 연료 소모량이에요. 하루에 연료를 꽤 쓰죠. 몇 톤? 150톤이나 쓴대요. 근데 그거를 최소화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엔진만 딱 정해놓고 이게 최소화다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몇 가지 케이스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뽑았을 때 제일 작은 값을 갖는 게 최소화잖아요. 그래서 최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크루징 레인지는 항속 거리인데 노티컬 마일이니까 뭐 한 1.8km 정도 되겠죠. 곱하기 24,700 하면 나오고, 그래서 얘도 대충 24,000 정도 해야 된다. 그럼 24,000 노티컬 마일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연료 소모량 있죠. 하루에 곱하기 배속도 곱하기 시간 곱하기 며칠 날짜, 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24시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연료 소모량이 얼마인데 그걸 며칠 동안 가요. 식이 좀 이상하네. 하루 연료 소모량이고 우리가 며칠 동안 갑니다. 그럼 그게 연료 탱크 크기가 돼야죠. 그러니까 배가 중간에 가다 기름을 넣을 수 없으니까 기름을 가득 넣고 한번 갔을 때 얼마나 가냐. 네, 원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료 탱크 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며칠 항속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며칠 가는 게 나오잖아요. 24시간 곱하기 배속도 아까 얼마였어요? 23노트. 이렇게 곱하면은 거리가 나오죠. 그 거리가 배가 갈 수 있는 항속 거리가 돼요. 물론 자세히 얘기하면은 조금 뭐 다른 연료 여분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고려 안 했을 때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진짜 맞는지는 한번 봐야 알겠네요.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HFO가 헤비 퓨얼 오일이라고 해서 배 연료거든요. 중유 말 그대로 퓨얼 오일인데 얘를 8,000 세제곱미터를 넣는데요. 그러면은 연료 기름이 물보단 좀 가벼우니까 8,000 세제곱미터의 HFO를 넣으면은 대충 한 7,000톤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7,000톤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50톤 쓰네요. 아까 앞에 써져 있었죠. 그러면은 46일 뭐 조금 뭐 우수리 떼고 하면 한 45일 일한다고 칩시다. 저도 계산 안 해보고 바로 하는 건데 45일이고 그 다음에 24시간이죠. 그 다음에 배가 23노트를 가요. 그러면 한 24,000 나오잖아요. 24,000 마일을 간다는 거예요. 킬로미터로 안 바꿨습니다. 24,000 킬로미터 24,000 마일 어디서 봤어요?
여기에 있는 24,700이랑 숫자 거의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하루에 몇 톤을 쓰는지 알고 며칠을 가는지는 연료 탱크 크기로 알겠죠. 연료 탱크 가득 채웠다가 비올 때까지 가면은 그게 배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며칠 항해할 수 있다. 우리 45일쯤 나왔어요. 45일. 23노트로 45일 안 쉬고 24시간 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거리가 항속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을 때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속거리 24,000 불러놨는데 연료 탱크가 작아서 못 가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마린 디젤 오일 같은 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배 안에 들어가는 보조 엔진 같은 거 용으로 쓰는 그 연료 양이에요. 그래서 어, 설계에서 막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워터는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마실 물이에요. 씻는 물, 마시는 물. 그것도 항속 거리랑 뭐 사람 수 등등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밸러스트 워터는 중요하죠. 밸러스트 워터는 배 평형수를 위한 건데 꽤 많이 들어가요. 34,000톤. 물이니까 세제곱미터로 나온 게 무게랑 같다고 치잖아요. 그럼 34,600톤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왜 많이 들어가냐면은 컨테이너선은 몽땅 실었다가 내렸다 했을 때 그 배 평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밸러스트 워터 상당히 많이 넣어가지고 배 자세도 잡고 뭐 흘수도 어느 정도 다시 가라앉혀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뭐 선원 수는 이 정도 들어간다 돼 있고,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를 몇 개나 실는지가 중요한데, 예, 87,000개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판 위에,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가판 있잖아요. 그럼 가판 위에다가 쌓는 게 한 5,000개, 그 다음에 가판 아래에다 쌓는 게 한 3,700개, 그 정도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얘는 한 10,000개 정도, 그다음 얘가 뭐 한 6,000개, 얘가 한 4,000개 나올 거고, 그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배를 설계를 해서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에서 도면을 그려놓고 거기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어서 10,000개를 만든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14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흘수 이렇게 맞췄을 때 14톤짜리로 가득가득 채우면은 흘수 기준으로 봤을 때 74,000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의 부피 기준이고, 얘는 무게 아니면 배수량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수업 때 상세히 설명은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잘랐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